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 기분 좋은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시장 개인 투자분들 많이 불안한 일도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은 축구를 볼 때마다 특히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손흥민 선수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인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은 산업적으로 삼성전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분들 힘이 드시겠지만 나훈아 씨가 이번에 공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죠. 정말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대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힘이다. 여러분들의 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이 언제나 좋은 결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같이 가져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어떻게 보면은 소외받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선택과 집중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집중을 할 때는 결국은 좋은 종목이어야 되겠죠. 그 좋은 종목, 내 종목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항상 함께하는 시간, 제가 황주현 베스트 스탁 토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방법은 다인 것 같습니다. 전화로 주실 때는요 023772-0263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3772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셔야 제가 조금 더 친절하게 상담드릴 수 있고요. 특히 전화를 보내주실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좀 비중 높은 종목,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 문의 주시게 되면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말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도 알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만약 열심히 참여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비밀번호는 74개입니다. 7777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두는 이유는 그래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밀번호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전화 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직접 저서한 책입니다. 검색식이라든지 차트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 또 제가 추첨을 통해서 2권을 함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장 제가 도너리 BFP 많이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마음 편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사실 이제 셔이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 우려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역시나 아직 대한민국의 자금, 그다음에 전 세계의 자금이 충분히 많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분히 많이 있다는 게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프라인 활동으로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주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느 정도 선에서 낙폭에서는 다시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흐름에서 이제 시장과 그다음에 종목, 시장 산업 종목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하시게 되면 항상 다음 주를 또 준비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이 보인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자, 한 주간 마감 시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금 자리에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고민이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럼 그 개인들이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더 하락하는 것인가 상승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풋옵션을 볼 수밖에 없어요. 풋옵션이라는 것은 하락을 예상하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을 풋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풋옵션을 보게 되는데 다행인 것이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래도 조금 더 우위 쪽에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물론 금요일자 매수 포지션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매도 우위, 이번 주는 매도 우위를 유지하게 주면서 아직은 풋옵션을 살 때는 아니다. 하락에 대해서 크게 움직임을 기대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조금은 하방 경직성, 즉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을 닫게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치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퀘스천일 수 있겠지만 하락에 대해서는 경직성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 항상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로
어떻게 보면 수급 쪽에서는 좀 두각을 받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코스피입니다. 거래소인데, 자, 지금 거래소가 느껴지지는 않으시겠지만 5거래일 동안 거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5거래일 동안 상승함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인의 역할이 좀 컸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역할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은 사실은 거래소에서 조금씩 종목이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개인은 한 6거래일 정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가면서 순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실적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부분과 잠정 실적이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이제 어울려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간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과하지 않게 외국인 수급 포지션도 들어오고 있어서 너무 낙폭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아직은 기대감을 가지셔도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노크를 한다라고 2,400포인트를 노크를 하고 2,450, 2,500까지 갈 수 있는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400포인트에 대한 재도전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받고 있고요. 그 의미 속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시장에서 굉장히 좀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대주주권에 대한 부분이죠. 주식 양도세 차익이 3억을 고수한다라는 우려감이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족들도 같이 엮어서 합산이냐 아니면은 3억이냐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는데 합산 여부에 대해서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억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이게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3억이 됐을 때는 굉장히 카오스, 혼돈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유예 기간을 주게는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굳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도세 3억이라는 부분도 아직 지금 확정되는 느낌으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불확실성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 정서라든지 여러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3억도 아직 확정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12월까지가 아니라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3월까지 유예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투자 팁으로서 좀 알고 계시면 좋지 않으실까. 항상 법적인 부분들은 잘 체크하며 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수급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틀상에서의 제도적인 부분 항상 체크 가셔야 또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직접적으로는 다가오지 않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가 지수를 보니 제가 조금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거래소 수급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 거래소 수급을 보니까 고가 기준으로 이제 2,409.01까지 이번 주에 좀 왔었어요. 그래서 박스권은 2,327.83포인트부터 2,409.91포인트까지 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그죠? 2,200 언저리 오면은 좀 바닥 구간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2,400 구간이 되면은 좀 고점 부근을 유지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8월 달 그러니까 8월 13일부터 그죠? 8월 13일부터 계속 박스권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것이 상단 박스피라는 표현을 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떠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지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항상 좀 체크를 드리죠. 제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드리는데 제가 사실은 이 단어 정말 쓰기 싫다라는 게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뭐 3자리, 2자리 조금은 좀 왔다 갔다 거리긴 하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약간 감기성이잖아요. 그죠? 감기성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들이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순환매로 움직이게 된 게 코로나19 관련된 종목 중에 펜젠이라든지 펜젠 오랜만에 이제 나오게 됐죠, 그죠? 펜젠이 좀 상한가를 갔었고, 그다음에 비슈월드 제약, SK케미칼. SK케미칼은 원래 대표적인 어떤 선두주자 종목이죠. 만약에 되게 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SK케미칼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십자. 이런 쪽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 제약바이오도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좀 큰 기업들이
진행하기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펜젠 같은 경우는 다국적인 어떠한 부분들도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상한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너무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 자리의 상승 공략하는 전략이 유효하고 예전처럼 코로나19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은 많이 좀 둔화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접근하신 전략 유효하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그 5G 관련된 종목들은 결국은 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시대에서 5G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보안이든 여러 가지든 다 5G가 될 것 같은데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좀 상승을 했어요. 18.11%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제 5G 시대를 좀 맞이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3대 섹터가 있다. 5G, 전기차, 제약 바이오는 항상 말씀드리죠. 종목 선택만 잘한다면 무슨 사이클? 슈퍼 사이클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에이 5G 가겠습니까? 근데 또 어느 정도 눌리면 또 가고 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주식의 시장 성장성에 대한 거는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카파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결국 경기가 조금만 돌아서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 크게 두각받는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뭐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도 마지막 때 1.67%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이슈가 갑자기 특보로 한번 나왔어요, 그죠?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인데 시진핑이 또 방한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 자체가 기대치에 대한 상승감 충분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관계 개선 기대감이 좀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한번 아시아로서 두각을 받기 위해서 또 협력적인 이야기들이나 이슈들이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상승한다. 이 종목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 드리는 것 같아요. 자이글이라는 종목인데요.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뭐 에어프라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방용품을 많이 만든 업체라 가전 주방용품을 만든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성장 모멘텀과 중국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콘텐츠 종목 중에서는 류라는 종목이 또 상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한 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 중국 하게 되면 사실 대표적인 섹터가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죠. 그래서 이스란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2.65%는 종가 마감하면서 오랜만에 중국 관련된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더 한한령 규제 완화죠. 한한령 규제 완화에 관련된 종목들도 좀 두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고루고루 움직였습니다. 그죠? 코로나19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우려감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의 성장 기대치와 그다음에 새로운 이슈에 대한 기대감 두각받으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재료를 시장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목말라하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체크 많이 해봐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의는 02372-0263번 그다음에 문자는 샵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게 되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또 교재 보내주시게 되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2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꼭 보내주셔야 제가 또 함께할 수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화 많이 주시고 계시죠? 종목 하나씩 체크드리면서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SNS텍 네. 42,200원 40%요. SNS텍 42,200원 40%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기 친구하고 같이 했거든요. 네? 친구가 하자고 그랬어. 네네네. 그러니까 SNS텍이 어떤 특별한 이유보다는 어쨌든 간 지인분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은데 SNS텍이 IT 종목인 건 아시죠? 예, IT 종목은 이제 어디가 잘 가야 되냐면 삼성이 잘 가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관련된 OLED라든지 LED 이런 종목들 잘 갈 때 좀 두각을 받게 되고요. 근데 블랭크 마스크 상품이 이제 한 10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 패널 업체의 시장에 대한 기대치도 충분히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LED, LCD 관련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친구분께서도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좀 이슈를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자본도 978억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 좋은 거를 시장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자본도 다 좋고 좋으니까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종목은 잘 갔겠죠. 지금 시장님 차트 잘 보이시죠? 네. 차트 보이시게 되면은 종목이 쉬지 않고 올라갔어요. 종목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바닥부터 올라가게 되는데 10,000원부터 약 53,000원, 54,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럼 5배가 그래도 한 8, 9개월 만에 올라왔잖아요. 그럼 좀 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쌍바닥 찍고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얼만큼 갈 거냐? 그리고 내가 정말 길게 가져갔을 때 정말 수익적인 모델이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BV는 자금 이탈은 거의 없습니다. 자금 이탈 없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주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들이 사주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 종목이 지금 보시게 되면 악성 매물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 44,000원 부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이 정말 잘 가려면 수급도 많이 붙어야 되고 근데 삼성전자도 벌써 6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서 정말 이 종목이 잘 가기 위해서는 44,000원 저항까지도 봐야 되는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는 44,000원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좀 체크해드리게 되면 32,400원. 32,400원을 좀 손절 라인을 체크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44,000원 목표가 32,400원. 그리고 종목 조금 더 빠른 걸로 교체하셔도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시죠? 단기는 아니고 네네. 좀 앞으로 좀 더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44,000원에 정리하시고 나중에 또 더 좀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다 보니까 IT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문의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IT 관련된 것도 저한테 문의 주시게 되면 또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요즘 탐방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관련된 종목들 좀 이슈 관련돼서 이야기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는 과거엔 탐방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에 이제 웬만하면은 이제 전화 커넥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해요. 그죠? 외부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히려 실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현실적이고 또 제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 한번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신성 델타테크고요. 네. 6,520원에 30%예요. 6,520원 30%.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저도 그 지인이 얘기해가지고, 네. 네. 신성 델타테크는 약간 좀 특징적으로 강한 종목이고 좀 변동성 큰 신종목인 건 아시죠? 예. 이제 신성 델타테크가 사실 상승하게 된 것이 LG화학 분사 이후에 다시 한번 배터리 관련해서 2차 전지로서 같이 두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었던 건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사항이고 항상 주식을 들어가실 때는 내가 어떤 명분, 어떤 이유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꼭 체크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말 잘 갈 것이냐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고심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급등주 매입 포인트에서는 BPS 청산 가치를 항상 확인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청산 가치가 우리가 그걸 BPS라고 부르거든요. 그 BPS가 지금 한 5,400원 잡힙니다. 청산 가치가 5,400원 잡히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종목이 청산 가치도 그렇게 높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100억 단위인데 왜 안 가냐? 이 종목은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부채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 한 0.8배,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2,158억이고 자본이 1,363억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저평가받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성장 모멘텀이 또 생겼잖아요. 그죠? 주식은 꿈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생겼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기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7,500원부터는 악성 매물이 좀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7,500원에는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실 것 같아요.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또 수익을 보고 챙겨야 내 돈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목표가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 중요하니까요. 목표가 7,5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상한가 같은 5,500원짜리가 손절 라인인데 지금 어쨌든 간 방향 탔으니까요. 목표가 7,500원에서 전량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오늘은 좀 다양한 분야의 종목들이 오는 것 같아요. 급등주도 오고요. IT 종목도 오는데 또 다음 시청자분 종목이 또 궁금해지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보유하고 예.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그 PNT고요. 네. 그 22,000원에 30%요. PNT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그 2차 전지 가지고 그 분리막 관련주로 돼가지고 네, 네. 그 지인이 이렇게 소개해줘가지고 한번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요즘 그쵸 이제 동박 관련된 종목이죠, 그죠? 예, 예. 2차 전지 예. 분리막 관련해 가지고요. PNT 같은 경우도 계속 회사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지인분들께서도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소개를 시켜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예. 지금 매수 단가가 22,000원이시면은 약수익권이시네요. 그래도 한 3, 4% 정도 수익권이시네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단기로 보세요? 아니면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세요? 그 처음 매수할 때는 금년 말까지 정도 해가지고 한 3, 4개 정도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생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요? 사실 주식은 한 12월 한 20일까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 종목은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참 구름대를 잘 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파할 때 돌파해주고 나서 지지될 때 지지됐습니다. 그 지지될 때 기가 막히게 7월 2일자에 거래량이 예.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참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예. 지지대 맞으면서 일부러 이번에 급락 나올 때 딱 기준선을 깨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준선을 못 올리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죠. 예. 자, 이 종목의 속도가 빨라지는 단계는 21선 위로 올라오면 다시 빨라집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주가는 전고 돌파를 좀 예상하고 있어요. 자, 예. 어쨌든 내려올 때 아래 꼬리 두 개를 잡아줬다는 것은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라는 예. 것은 종목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34,000원까지 흐름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서 올라와가지고 8432 정도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 4배 정도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눌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한 34,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의미는 없겠지만 61선 이탈이 깨지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서 22,200원 이탈 시는 조금 리스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 목표가 34,000원 전략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꼭 성공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들 오늘 또 전기차가 나왔습니다. 오늘 되게 다양합니다. IT 급등주 전기차.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동양물산 동양물산. 네. 1,440원에 50%. 1,440원에 50%. 딱 그 지금 구간이시네요. 네네. 네, 동양물산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TV 보다가 TV에서 말씀하시건데 샀습니다. TV에서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동양물산 같은 경우는 뭐 실적도 지금 나쁘진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동양물산이 최근에 조금 리스크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게 리스크하냐면 주식수가 좀 많습니다. 주식수가 많다는 거는 1억 2,600만 주 정도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주식수가 너무 많은 종목들은요. 너무 비중을 안 실는 게 좋다.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내용적인 측면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다른 시청자님들도 많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투자 팁 오늘 하나 드리게 된다면 물론 거래소 종목 중에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주식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총이 한 4천억 밑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하의 종목들 중에서는 주식수가 1억 주 이상이게 되면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수 너무 많은 종목들은 적정선에서 항상 매도를 준비하셔야 된다. 자, 동양물산 내용적인 부분들 한 3가지 정도 좀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동양물산은 H&T 인수권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투자권 중에 이제 제약바이오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적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라는 이슈까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호재를 3개를 딱 장착하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는데 지금 참 그래도 수급이 딱 올라갈 때마다 수급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나 갈 수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수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OBV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동양물산이 유행했을 때 2,000원대는요. 1,800원에서 2,000원대 굉장히 많은 수급이 물려 있습니다. 그 수급이
또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는 매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한 1,600원대는 매도를 좀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00원에 매도가를 드리고 이런 종목들은 지금 기준은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21선 손절 라인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1,300원은 좀 리스크 관리 상황에서는 보셔도 된다. 그리고 목표가 1,600원을 제시드리는데 어제 윗골이 달았다고 너무 불안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우상향 추세 라인에서는 꼭 매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또 올라가면은 수량이 많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한 전략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 그리고 완전 초보인데 좀 어떤 책자는 없을까요? 나중에 또 문의 주신 분들 중에 한해서 제가 또 좋은 상품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제가 시청자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 마무리됐고요. 자, 시청자님들 오늘 계속 새로운 종목들이 나와요. 이런 장이 뭐냐면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판단이 쉽지 않은 장이라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매매 패턴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상담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또 교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원칙 잘 지키셔야 된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검색하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또 다양한 이벤트와 또 다양한 정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4개 7777입니다. 행운 가득하시라는 의미로 비밀번호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다른 시청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자 좀 체크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자 너무 많이 보내주시는데 또 소외되시면 안 되니까 옴니스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옴니스템 매수가 2,750원, 비중 20%입니다. 추가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문자를 좀 보내주셨네요. 옴니스템이 최근에 또 많이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전화가 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옴니스템 같은 경우 2,750원 그리고 비중 20%. 자, 보겠습니다. 차트 바로 보겠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과 그다음에 의료기기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간 종목인데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금이 이탈이 나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 자금 이탈이 나오게 되면 딱 이 종목은 딱 아시겠죠? 2,750원에 사실은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아니라 매도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이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매수할 자리와 매도할 자리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750원에서는 왔다 그러면 사야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2,750원은 올 것 같아요. 2,750원에는 전략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다시 사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수합니까? 투자 팁 드리겠습니다. 1,000원부터 올라갔잖아요. 이 종목은 4,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럴 때는 딱 n분의 1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n분의 1 차트 중에 4분 등선, 4분을 그러니까 4개를 나누면 5개 구역이 생기죠. 5개 구역이 생기는 쭉 쪼개보면 자,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딱 쪼개보면 어떻게 됩니까? 중시값이 나오죠. 중시값은 얼마예요? 2,140원. 그럼 한 2,15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매도가를 얼마로 두시면 돼요? 사실은 2,680원에 매도를 두시는 게 좋은데 2,750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급을 갖고 올라왔지만 윗골을 자꾸 달리는 종목은 중시값 이하에서 매수를 한다. 중시값 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2,140원, 1,600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하게 된다면 거의 손실 없이 종목만 좋다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하나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요. 자,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139,000원에 비중 50%입니다. 언제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오리온 보겠습니다. 자, 오리온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초코파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나죠. 그죠? 저도 이제 초코파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자,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이제 과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오리온 초코파이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특히 빨간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달콤함 이런 부분들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오리온 관련돼서는 어쨌든간 대한민국이 요즘에 한류 열풍이 많잖아요. 근데 한류 열풍이 과자 열풍도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니까 어쨌든간 대한민국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단순히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큰 종목들은요 2배 가면 쉬어요. 2배 가면 쉰다라는 걸 먼저 딱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75,900원, 76,000원 대부분의 종목들이 2배 얼마예요? 76,000원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14만, 15만 2천 원이죠. 그죠? 15만 2천 원이니까 딱 그 구간 되는 거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게 숨고르기를 하죠. 지금 숨고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자 13만 9천 원이면 이제 9천 원이면서 9천 원 정도 손실이시네요. 그죠? 자 14만 8천 원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숨고르기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적정 가치만큼 이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교체하시는 의견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만 9천 원의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2천 원 제시를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량 소화가 충분히 필요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14만 9천 원까지 종목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수 없으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종목을 갖고 매매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님이랑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까지 종목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제가 강연에 준비했습니다. 강연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여러분들과 이데일리 맵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만약에 참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7777 4개 검색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시간 또 마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종목 상담을 드리고 또 다음 주 또 그다음에 AS 함께 있는데요. 또 종목 한번 AS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AS 보겠습니다. 자, AS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바이넥스 일양약품.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쌍두마차 종목인데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한 고점 대비는 506%까지도 상승을 했던 종목인데 지금 한 35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양약품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죠. 제약바이오가 되게 되면 결국은 죄송합니다. 결국은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이 보여줄 수 있는데 자, 오늘 구름대 맞고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는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35,000원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35,000원 구간에서는 좀 물량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바이넥스로 준비해 오면서 이제 일양약품 문의도 좀 많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는 더 가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부방입니다. 부방. 제가 부방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부방 같은 경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이런 게 매집이에요. 제가 차트를 공부시켜 드리는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아요. 구름대 돌파했죠. 구름대 돌파하고 나서 제가 5월 9일 날 언급을 했거든요. 5월 9일 여기 구름대 돌파 이 자리잖아요. 그죠? 이 자리에서 횡보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모으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목균형법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목균형법 공부만 열심히 잘 되시면은 이렇게 매집 차트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또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때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가질 텐데 내용은 그겁니다. 시진핑 방한 이슈가 있었다면 보고 될 것 같고요. 시진핑 방한 이슈에서 모멘텀 기대치 충분히 잡아갈 수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더 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흐름은 있는데 2,800원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2,800원만 되면 무너지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2,800원에서 항상 매도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집된 차트들은 항상 확인하는 방법 뭐야?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서 오비뷰가 이탈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급반등 나온다. 요게 로직이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종목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종목 제가 2개 체크해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코디라는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코디. 자, 코디라는 종목은 좀 낯서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 흐름인데 길게 보시는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급할 것도 있지만 또 차분하게 보시는 것도 좋죠. 자, 이것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도 하나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은 공부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해서 화장품 관련된, 미용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확장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ODM 확장, 그다음에 관련해서 본격적인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이어지는 이런 내용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회사가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중바닥을 만들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제가 구름대가 두꺼워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구름대가 두껍다는 거는 매물이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매물이 짧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매물이 좀 짧아지는 구간에서 좀 반등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리고 내년도에 변화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단가는 1,840원. 급격하게 매수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1,840원. 목표가는 2,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치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흐름상 여러 가지 시장에서 두각을 못 봤다 보니까 밀려내려온 그림이기 때문에 재차 반등 기대될 수 있고요. 손절가가 1,68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는데 요즘에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을 제가 하나 또 보려고 해요. 아까 오리온이라는 종목도 문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한류 열풍에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의 삼양식품, 식품 도매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근데 삼양식품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안정적인 영역 이익이고요. 그다음에 관련돼서 뭐 라면 인기도 있었고 관련된 음식도 굉장히 많았죠. 삼양라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요. 제가 이거 조금 보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이 이제 지분을 매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3% 정도 국민연금이 지분을 매집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21선이랑 기준선 위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다시 우상향으로 만들어가는 그림인데 이 종목 자꾸 매도하는 포지션도 조금씩 보이고 있어서 우려감은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매도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매도가 전고 돌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원에는 좀 매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가는 10만 4천 원 지금 자리 정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는 8만 원인데 이런 음식료 관련된 종목은 오히려 연말되게 되면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에서 조금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음식료 관련된 종목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기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게 되면 결국 수익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는지 기법이 궁금하시죠? 그 기법은 제가 잠시 후에 일목균형표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황주명 대표님 종목은 시간이 지나면 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핵심은 수급과 차트입니다. 수급과 차트인데 이 수급과 차트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 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3입니다. 실전 일목균형표 3인데 제가 일목균형표를 계속해서 강의를 많이 드려요. 왜 그러냐면 하나만 잘해도 돼요, 사실은. 물론 그 두루두루 잘해야 되지만 기준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목균형표 강의를 지속해서 드린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한눈에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보조지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도 좀 짧게 오늘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과거, 현재, 미래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기법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보조지표 다 공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잘하고 싶어서 뛰어나고 싶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도 장마다 잘 맞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일목균형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강조드렸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드릴 거예요. 시간 관계상. 자, 전환선 9는 5일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환선 단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다만 왜 5일선과 전환선의 차이는 무엇이냐? 고가와 저가의 중가를 만드는 게 전환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선은 26일을 말씀을 드렸고 이동평균선의 21선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갖고 위아래 단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을 그다음에 스윙 저가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하는 분들은 이 기준선 아래에 있는 종목을 매매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후행 스팬은 물량 소화 스팬인데 오늘은 쓰지 않겠지만 후행 스팬이 캔들보다 위에 있으면 물량을 소화됐기 때문에 종목이 조금 더 빠름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선 52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구름대 이게 있는데 미래선 52는 제가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이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키워드를 더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미래를 바라보는 지표, 미래선 52. 이동평균선의 61선과 같은 건데 이것은 왜 미래선이냐? 사실은 전환선과 기준선과 같은 특별한 용어가 없고 선행스팬 2에서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선행스팬 1은 기준선, 전환선의 중간값이기 때문에 약간 9일과 26의 중심값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선행스팬 1은. 선행스팬 2는요. 미래선 51을 더 앞으로 보냈는데 이게 뭐가 당기냐? 9와 26이건 50이니까 당연히 1이 2보다 위에 있으면은 골드, 즉 골드 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양운이라고 하고요. 2가 1보다 위에 있으면 음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것만 잘하시면 일목균형표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속도, 시간, 그다음에 파동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제가 가장 큰 매력을 느꼈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목균형표는요. 첫 번째 가격 중심론, 가격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론,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고요. 파동론, 상승과 하락, 형보론이라고도 하죠. 상승과 하락을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보조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동평균선이랑 무엇이 똑같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이동평균선은 간단하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은 너무 이제 초보자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이 그냥 모든 종가를 이은선으로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서 이제 쓰임을 보셔야 되는데 자, 요 쓰임이 뭐예요? 결국은 이거랑 지금 뭐죠? 일목균형표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게 달라요? 이동평균선은 매일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지만 일목균형표는요. 고가와 저가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매일법을 좀 보겠는데 자, 오늘 다 잊을게요. 근데 다 잊고 구름대만 가져갈게요.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까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 이 과정인데 지금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모르셔도 돼요. 하지만 제가 자꾸 설명드린 건 나중에 이해가 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목균형표 구름대는 그러니까 구름대는 매물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3개월 이상 위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물을 충분히 잘 소화하고 있고 자, 오히려 지지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선과 선행 스팬 1, 2 자리에서 분할 매수한다는 얘기인데 20% 수익을 보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만 좀 체크해 드릴게요. 신용이 너무 높은 종목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종목. 영업이익률이 좋은 종목. 당연히 좋겠죠?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 유동 비율이 높은 종목. 그다음에 순이익 최근 결산율 30억 이상.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주의사항인데 매일법만 이제 딱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려운 거 다 지울게요. 자, 구름대 위에 종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냥. 구름대 위에 종목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유지된 종목이 첫 번째 눌림에서 매매하겠다. 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검색식을 바라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자, 요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을 잠시 이렇게 멈춰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짧게 빨리 설명하면요. 주가는 2,000원에서 20만 원 이하가 좋습니다. 그래야 탄력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당연히 결산이라는 건 12월 기준, 작년도 기준으로 결산이고요. 분기라는 것은 매 3개월 기준에서 흑자 영업이익 증가율도 좋고 신용장글 낮고 부채 비율 낮고 유동 비율 높고 순이익 좋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보시면 좋고요. 다만 요거가 포인트죠. 일목균형표 주가가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보다 위에 있는 종목을 한다.
자, 요게 이제 검색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드실 때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식을 만들고 나서 종목을 보게 되면 요겁니다. 자, NC소프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NC소프트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겁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쭉 올라갔다가 자, 눌림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눌림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돌파할 때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눌림 자리. 자, 처음에 와서 3개월 올라갔잖아요. 그죠? 3개월 올라와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지만 이 폭이 10에서 15%입니다. NC소프트는 자금을 얼만큼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매매가 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구름대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구름대 매매는 너무나도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체크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전 일목균형표에 대한 내용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첨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첨보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자, 관련된 모멘텀은 같습니다. 자, 구름대가 딱 오다가 눌림 자리에서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 1에서 흐름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흐름은 결국 포인트는 같습니다. 내가 전기차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눌림 자리 어떻게 공략해야 돼?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 공략 방법은 마찬가지로 여기 구름대에서 공략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첨보 다음에 또 다시 종목 보겠습니다. 매드팩토. 하하, 간단하죠? 그냥 구름대 위에서 돌파하고 나서 셉니다. 몇 개를 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셌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구름대 첫 번째 터치할 때 종목이 좋으면 매매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눌림 자리 이후에 급등 포인트가 나온다는 것까지 가져가시면 종목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매드팩토까지 흐름을 나오고요. 그 다음 종목도 볼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매매가 힘들잖아요. 그때 제가 삼성전자 어떻게 매매하면 된다? 구름대 몇 개요? 하나, 둘, 셋 이것만 있었는데 구름대 돌파하고 좋은 종목을 3개만 검색하면 된다는 거죠. 구름대 돌파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여기서 딱 눌리잖아요. 자, 그래서 55,000원에 한 번 정도는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66,000원. 삼성전자는 뭐가 장점이에요?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그 매매에서는 수익적인 극대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항상 모멘텀과 패턴, 이슈,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패턴들이 결국은 뭐예요? 주식이라는 거죠. 후성도 마찬가지죠. 후성, 자, 첫 번째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로 올라온다. 내용도 좋다. 종목이 정말 좋은 종목이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급등주 매법을 할 때 종목이 좋든 나쁘든 매매에 대한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2번은 다릅니다. 2번은요.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갖고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름대에서 하나, 둘, 셋, 3개월을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눌림자리 여기잖아요. 여기서 딱 매집 나오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첫 터치는 괜찮다는 거죠. 첫 터치. 8,000원대에서 매수해서 12,000원이면 50%입니다. 좋은 종목이. 이것이 결국은 주식의 매매에서의 원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좀 경기가 불안한 건 종목적인 산업에서요. 산업 불확실성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패턴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매매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에서 3단계에서 매매에 대한 원칙이 이루어지게 되고 흐름에 대해서 만들어진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KMW 언제 사야 돼요? 똑같았죠. KMW 하나, 둘, 셋 눌림자리 확인하고 올라간다. 또 눌림자리 확인하고 올라간다. 일목균형표 구름대는요. 기가 막히게 잘 잡힌 투자법에 대한 원칙이다. 대신에 이 전제적인 조건은 뭐예요? 정말 좋은 종목으로 매매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린다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주시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영업이익률이 증가되는 종목에 대해서 매매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원칙이 흔들리셔서는 안 돼요. 제가 매매에 대해서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원칙이 흔들린 경우는 무너진다라는 거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요. 일요일 저녁 그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이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여 들어오시게 되면 빌번호는 7777입니다. 7 4개이기 때문에 관련 들어오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주식에서 항상 여유로워지시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지금 그럴 때예요.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이 가져야 되느냐? 결국은
안정적으로 매매해야 되는 원칙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라도 흔들리셔는 안 되고요. 오늘 기법은 뭐예요? 정말 좋은 종목을 구름대에서 매수하는 방법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공자 되시기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